자, 그럼 이제 우리가 OST 얘기를 많이 했는데 OST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볼 만한 게 왜 뮤직이 아니고 사운드이냐라는 뭐 아주 좀 기본적인 얘기서부터 OST 때문에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걸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뜻 봤을 때 뮤직이 아니라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뭐 거기에 다른 효과음이나 이런 것까지 다 묶여 있어서 사운드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원래 그 어원 자체가 OST란 말을 요즘은 우리가 영화에 삽입되는 음악을 OST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는 거는 영화 필름에서 진짜 사운드 트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뭘 틀 때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라고 하고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실제 영화에 삽입된 그 버전입니다. 그 음성 트랙입니다 라는 말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영화음악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정은임의 영화음악실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뭐 어떤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으실게요. 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영화에 삽입된 그 버전을 듣는 거죠. 그러면 삽입된 버전이니까 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만이 아니에요. 대사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 앨범을 사보면 노래 나오고 대사 나오고 뭐 노래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고요.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나온 개념이 뭐가 있냐면 music inspired from 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곡가가 사실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시나리오나 장면에서 영향을 받아서 곡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요즘은 이제 그걸 OST라고 하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영화와는 드라마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예 상관없는. 그냥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데려다가 OST 전문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어서 OST 앨범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기원은 그 말 그대로 오리지널 원본 사운드 트랙이다.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몇 트랙 몇 트랙. 그러니까 사운드가 있는 그 트랙이라는 뜻에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뮤직이 아닌 사운드인 거죠. 그냥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네요. 점점 넓어지고 있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역할도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 OST를 아예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모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화를 즐기는 방법 중에 OST를 꼭 앨범으로 소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더 신경을 좀 다른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악이 주는 효과도 많고 이걸로 홍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드라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요. OST는 다 아는 거 이런 거. 그럼요. 그게 전형적인 케이스죠. 드라마와 실제 무관해요.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삽입이 안 된 노래도 있어요. 그러면 이 OST라는 말의 그 본 의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 오리지널하게 쓰인 곡을 갖고 나와야 OST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가적인 사운드 트랙 같은 느낌이죠. OST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먼저 발매, 선발매. OST 선발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영화에 삽입된 주제곡들이 히트해서 이제 앨범이 발매되는 게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죠.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스타워즈 같은 거 그런 거는 영화뿐만 아니라 사운드트랙의 판매량이 엄청나기도 했고 이제 그거와 다른 의미로 삽입곡이 히트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예전에 칵테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칵테일. 거기에 비치보이스의 코코모라는 노래가 대박이 났었죠.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영화에 삽입된 곡들이 실제 팝 차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가장 유명한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OST, 가장 성공적인 OST 뭘까요? 맘마미아? 이것도 비슷한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네. 웬다이아. 웬다이아. 이거는 사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영화 채널에서 보디가드 할 때 한번 보세요. 뭐 썩 그렇게 명화는 아닙니다. 솔직히 영화 저는 영화는 뭐 스토리도 진짜 너무 뻔하잖아요.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OST는 뭐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거. 데이비 포스터 이런 사람들이 프로듀서한 I Will Always Love You, I Have Nothing, Run to You, Queen of the Night 이런 곡들이 휘트니 휴스턴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 제2막을 열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셀린 디온 같은 가수도 OST를 부르고 나우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 대박이네요. 대바리. 대박이. 네, 대바리. 대박이 말고. 대박이는 그 저 이동국 선수 아니에요. 네. 대바라. 네, 대바리. 대바라. 근데 거기에서 그 히트했었던 노래가 타타타. 김국환 씨의 타타타인데 네. 삽입된 게 아니라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걸로 히트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거 약간 PPL의 개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저 작가 김수현 선생님. 김수현 작가님께서 그 곡이 너무 좋으셔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그 박찬욱 감독이 네. 이 곡을 꼭 써야 되겠다. 네. 약간 그런 개념이죠. 뭐 정훈이 안개. 뭐 네, 이런 거. 내가 이거를 꼭 어딘가는 넣어야 되겠다. 근데 아. 타타타라는 곡이 이제 그 당시에 뜨지 않았었는데 네. 그 가사도 그렇고 너무 좋고 그 가사가 인생을 막 이렇게 회한하는 그런 가사가 거기 등장하는 대바라 요 분하고 또 김혜자 씨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PPL 개념으로 좀 다르군요. 네,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PPL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김수현 선생님께서 연락 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부터 대한민국 영화에서 OST로 좀 유명했었던 영화 이런 거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70년대 혹은 두 분이 그래도 좀 기억이 나실 법한 80년대 영화들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OST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리 74년생이신 네. 그 박사님부터 먼저 여기 또 네네네. 네. 저는 뭐 고래사냐. 이거 얘기하는데 왜 불편하죠? 고래사냐. 대표적인 히트 대표. 맞죠? 예, 고래사냐. 영화도 유명했고, 그쵸. 그 OST도 그렇고. 예, 네. 대표적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잘 담아낸 영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저항 의식, 네. 그다음에 그 좌절감이죠, 사실은. 좌절감과 그런 도피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에 잘 담겨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고래사냥이라는.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두 개가 다른 작품이죠? 네. 고래사냥. 그러니까 네. 두 작품 모두. 네네. 그때는 뭐 그렇게 노래 그 저항 의식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어요. 70년대는 워낙 억압받던 맞아요. 근데 시대니까. 그러다가 또 막 그 잘리고 안 금지곡 되고 되게 많았잖아요. 금지곡도 엄청 많았죠.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고. 그 아까 김추자 씨 거짓말이 한 노래도 거짓말한다고 그 정지되지 않았었나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많던데. 뭐 몇 시에 만나요? 그럼 왜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왜 만나냐고. 왜 만나냐? 뭐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예전에 뭐 금지곡은 뭐 말도 안 되는데. 그쵸, 너무 많죠. 이문세 씨 같으면은 가창력 부족으로 본 적도 있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에 이제 제 노래 좀 못 부른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렇게 부르면 안 돼. 노래를 저렇게 부르면 안 이문세 되지. 스타일은 아니야. 예, 저렇게 이렇게 말하듯이 부르면 안 돼. 막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앨범에 마지막에 건전가요. 어허야 둥기둥기. 시장에 가면 대표적 양대 산맥입니다. 네, 정화의 노래. 그다음에 가끔가다 꽃밭에서도 넣습니다. 꽃밭에서. 꽃밭에서도 있고 그 뭐죠? 동구밭 과수원길. 과수원길도 있고요. 예전에 한번 그거는 꽤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힙합 가수 앨범에 그 시속 200km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법정 최고속도 위반이라고 정지를 슬픕니다 진짜. 네. 그거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클립 버전 나왔네. 시속 120km.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음악이 주는 향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나 있어요. 뭐죠? 이 영화는 실제 이 영화를 본 사람도 많이 없고. 네. 근데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굿모닝 대통령? 뭐 그런 대통령? 비슷한 있었는데. 뭐죠? 이상은 씨, 가수 이상은. 이상은. 네. 검색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제목 있어요. 이상은 주연의. 네네. 굿모닝 대통령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화는 안 유명해요. 네. 심지어 영화평론가들 사이에서 영화는 별로 회자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주제곡이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게 거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무도 이 영화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냥 이 노래가 삽입됐던 영화로만 기억들 하세요. 노래는 유명하니까. 그럼요. 대표적이네요. 굿모닝 대통령 맞죠? 이게 뭐냐면 대통령. 뭐 이상은 씨가 그때 최고 인기였을 때 나왔거든요. 담다디 이런 걸로. 네네네네. 이상은 씨가 결국엔 뭐 이렇게 하다가 청춘 영화인데 네. 마지막에 여자 대통령이 되려는 뭐 그런 걸 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감독님이 제가 그 유명한 청춘물 많이 만드시는 감독님 이규영 감독님인가 그럴 거예요. 네. 노래는 정말 유명한데 엄청. 네. 영화 제목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많죠. 네. 그 OST가 그만큼 강렬한 것 같긴 하고 음악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으니까.
실제 밀수에서도 장기하 감독이 만든 그 스코어들 보면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서부 활극 비슷한 네네네.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소룡 영화스럽죠. 네. 사실은. 예. 그런 장면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스코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맞자 들어가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스코어, 이 스코어가 오리지널로 아예 새롭게 영화를 위해서 만든 것들을 스코어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네. 스코어라는 게 이제 그 연주곡, 보통 예. 그 영화 음악을 스코어라고 하고요. 네. 보통 이제 그걸 총칭하는 의미로 사운드 트랙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음악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것들, 그런 거 인스트루멘탈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스코어라고 많이 스코어. 하죠. 네. 네. 막간지식으로 뮤지컬에서는 넘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 왜 얘기할 때, 야, 이번에 뭐 새 앨범이 나왔는데, 네. 아주 발라드 넘버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 넘버가 사실 거기서. 여기서 나왔어요. 출발한 네. 거구나. 뮤지컬에서는 왜냐하면은 연습할 때 네. 하고 실제 공연할 때 노래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제목이 바뀔 수도 있고 맞아요. 되게 다양한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넘버를 붙이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넘버가 여기서 유래된 거는 오늘 아예 처음 알았어요. 네. 정확히 알고 계셔서. 퇴근길에서 주워가는 역시. 사프라이브가 이런 걸 주워가실 수가 제가 있어요. 또 깨알 같은 거 하나. 네. 영화 음악 역사상 가장 적은 음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 음악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5음으로. 5음? 궁상각치호 아니에요. 예. 5음. 5음. 영화사상 유례가 없는 5음으로 이루어진 영화 음악. 뭐지? 조스는 아니죠. 빠밤. 2음이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졌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뭔가 이렇게 적은 거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옛날 사이코는 그런 거. 딱 요거밖에 히치콕. 없어요. 네. 근데 이 5음으로 이루어진 영화 음악이 있습니다. 뭐지? 네. 영어로 할 테니까 네. 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어 제목으로는 미지와의 조우. 네. 거기 보면은 외계인이 네. 지구인과 소통할 때 음악으로 소통해요. 따다다다다. 음으로. 네. 따다다다다. 근데 요게 존 윌리엄스한테 스필버그가 짧은 음악을 써라. 네.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가 그러면 7음? 그랬더니 스필버그가 No. 많어. 자기는 만들지도 못하면서 네. 7음 많아. 그랬더니 넷? 그랬더니 넷은 적어. 그 중간 어디쯤? 5?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갖고 따다다 여기까지는 했어. 네. 근데 이게 뚝 떨어지거든. 따다 이게 어려웠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엄청 위대한 하나의 아주 천재적인 발상인데 네. 그래서 아주 영화사상 유례없는 외계인과 음악으로 교류하는 5음으로 5음으로 이루어진 외계인이랑 손가락으로 교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네. 따다다다다다 실제로? 네, 있어요. 약간 쌀보리 같기도 한데. 외국인이 아니죠. 외계인이랑 외국인은 왜 외국인은 아무튼 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요. 네. 외계인이랑 소통하는 영화들은 항상 다 좀 재밌나 봐요. 저 컨택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도 그렇고. 어느 컨택트? 옛날 컨텐츠, 요즘 컨텐츠? 최근 컨택트. 최근 컨텐츠. 네. 어라이벌. 네. 이런 영화들은 또 이제 음악적으로 쓰이는 청각적인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그거 아십니까? 어라이벌은 네. 컨택트라고 말씀하신 예, 그 예. 영화의 원제는 어라이벌입니다. 네네. 어라이벌은 컨택트가 됐어요. 네. 98년에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영화는 콘택트예요. 콘택트. 우리나라 접속의 영어 제목은 더 컨택트입니다. 더 콘택트. 근데 사실 접속은 PC통신 접속한다는 거 그건 커넥티드거든요. 그렇죠. AT&T 01410 이런 거. 네.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 0140 좀 느려요. 거기서 12 했어요, 저는. 새롬 쓰셨어요?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7.3. 네. 아유, 파란화면 그죠? 네. 진짜 옛날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순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뭐 있는 거 다 뽑아가가지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접속이 네. 우리나라에서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음. 왜냐하면 OST가 실제로 그렇게 대박이 난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음악과 거기에 사용된 세련된 터치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트렌디 드라마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련된 외국어, 여기 이제 접속에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벨벳 언더그라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네. 네, 거기서 굉장히 그 구하기 어려운 LP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맞아요. 구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곡을 너무 적재적소로 잘 썼고 Sometimes We're So Happy 이렇게 나오는 음악.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마무리되는 말씀하셨던 네, How Gentle in the Rain 하는 그 두 개가 우리나라 영화음악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이 접속의 방법론을 아주 모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음악 감독들이 어디 인디 음악 같은 거 좋은 거 팝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그 기억도 납니다. 네. 여기 왜 이게 그러니까 아이스님이 그래서 어라이벌이 왜 컨택트가 된 건지 좀 설명해. 영화 제목이 원제가 이런데 어라이벌은 도착했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그 외계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방문했다는 뜻은 어라이벌이 맞죠. 그게 원제니까. 근데 그게 안 와닿잖아요. 어라이벌이라는 말이 뭔가 좀 안 와닿잖아요. 어라이벌, 투모로우 이런 거 차라리 얼라이브가 낫지. 맞아요. 어라이벌은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접속을 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접촉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컨택트로 바꾼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 이름 바뀌는 영화 좀 있었잖아요. 네, 맞죠. 가장 또 대명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데드 포이트 소사이티인데. 근데 진짜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러니까 시인이 죽었나 보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시인이 죽었나 보다도 하나가 있고. 네네네. 그게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데드 포이트 소사이티라는 게 뭐냐면 죽은 시인들 클럽이란 뜻이에요. 그쵸? 네. 실제로 영화사전 찾아보시면 소사이티 찾아보시면 클럽 모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소사이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회로 번역을 함에 따라서 죽은 시인의 사회, 뭐 죽은 시인의 도덕, 죽은 시인의 물리 뭐 이렇게 되는 변주가 과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과목같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클럽이란 뜻이다. 그래서 사실은 죽은 시인 클럽 이름 딱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었어요. 뭐죠? 제목 잘못 지은 영화가, 제목 이상하게 바뀐 영화가 예전에 하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드웨이. 마이클 제이 폭스 나오는 영화. 네. 하드웨이. 근데 이거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코끝에 걸린 사나이. 상상이 잘 안 되네. 왜 그게 이렇게 갔지? 몰라요. 아무 관계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 관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밀수 영화도 얘기했고 OST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내 최고의 OST는 무언가 요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라비타의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태어나서 3번만 울 수 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 이건 저한테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 영화를 보면서는 뭔가 여기 이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을 참기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네. 눈물을 흘렸었던. 흘리진 않았어요. 맺혀 있었나요? 네.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쉽네. 근데 그때 그 노래는 진짜 계속 기억에 오래 남고. 영화도 워낙에 영화도 너무 좋고요. 울림을 많이 주는 영화니까. 종윤 씨는? 저는 영화 OST. 저는 항상 최고의 OST를 꼽으라고 그러면 애니메이션 OST 얘기거든요. 어떤 거요? 카우보이 비밥을 제가 좋아하는데. 카우보이 비밥 기가 막히죠. 거기 OST가 칸나요코가 노래를 너무 재즈로 잘 만들어서 인생의 OST 하면 그걸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생각한다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제일 음악으로 인상 깊었던 건 킬빌이었어요. 킬빌. 네. 그렇군요. 저요? 저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한 편이 모차르트 열풍을 모차르트가 그리고 저는 그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신병동에 입원한 살리에리를 이제 죄를 사해주려고 신부님이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그 곡 제목이 까먹었는데 그 곡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차르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네네. 처음에는 무슨 뭐 장난감 박스처럼 노래가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플루트와 오보에가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사가 거의 완벽한 음악 평론이에요. 그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저 곡의 핵심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같은 평론가로서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완벽한 그 평론이었고 그 OST에 흐르는 각종 모차르트의 곡들, 피아노 협주 곡들, 교향곡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거 아마데우스까지. 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노래는 너무 좋지만 막간지식도 말씀드리면 사람들한테 잘못된 모차르트 신화를 심어준. 맞습니다. 대표적인 영화죠. 그 살리에르는 참고로 모차르트의 스승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 하면 신동 이미지만 너무 부각되는 영화 얘기하다가 이상하죠. 근데 그거 맞긴 맞으니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